수많은 주식과 ETF, 도저히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된다. 근데 공부할 시간은 없어. 그렇다고 예금 들기는 싫다. 그렇다면 여기에 묻어두세요. 안녕하세요, 상생효과입니다. 이런 상품이 있을까요?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올려왔던 상품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번 주주총회 때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S&P 500 인덱스 펀드 등 지수에 투자하는 게 최선이다. 개별 종목 고르는 것, 미래 선도 사업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100년 전 유망하던 자동차, 이 중에 2,000곳은 이미 사라졌다. 또 89년 세계 20대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20위권을 유지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개별 종목 선택에 대한 위험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미국 지수에 묻어두세요. S&P 500과 나스닥. 이 지수에 지금 몰빵해도 되는지, 나스닥 가격에 대한 분석, 또 이 미국 지수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3가지, 또 지수별 추천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수에 투자했는데 몇십 년 뒤에 이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 판단이 틀렸다면 금융시장이 오작동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넘게 이 지수에 투자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이미 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은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누구나 손실을 보겠죠. 그럼 이 안정적인 미국 지수 투자, 지금 몰빵해도 될까요? 먼저 나스닥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스닥 차트인데, 이때 2000년도 IT 버블 꺼지고 나서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2010년 들어서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IT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오르죠? 그리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급격히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주가도 급상승하죠.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시장 우상향해 왔어요. 분명 이런 굴곡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상향을 믿고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나스닥 지수, 이렇게 같은 간격의 포크 채널을 그려봅니다. 주가는 이 포크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을 뚫었다면 그 채널에서 다시 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채널을 위로 뚫어버린다면 또 그 채널 안에서 놀게 되죠. 이 IT 버블 때 만들었던 이 가운데 채널, 버블이 꺼지면서 채널이 망가집니다. IT 버블 이후에 최하단 채널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2017년 들어서 IT 버블 전후로 만들었던 이 중간 채널, 이 중간 채널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 상단 채널마저 뚫어버리죠. 그리고 지금 그 상단 채널마저 또 뚫어버렸습니다. 오버슈팅 된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차트로만 봤을 때는 나스닥은 현재 이 상단 채널마저 벗어난 오버슈팅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추가해 볼게요. 이 선들 보이시죠? 이렇게 선들을 추가한 겁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건데, 이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모여있죠, 여기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이동평균선이 위로 흩어집니다. 펼쳐지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활주로 해서 길게 비행기가 달려오다가 이동평균선 간격이 넓어지면서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보시면 돼요. 이 이동평균선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흩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졌을 때는 다시 모여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죠? 이동평균선들이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격도라고 하는데 이격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주가가 빠져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단기 이평선부터 장기 이평선까지 차례대로 배열이 돼 있죠. 이걸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더 가는 성질이 있어요. 위에 저항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이평선의 정배열, 그리고 상승장의 강한 수급. 지금 분명히 오버슈팅 영역은 맞지만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더 가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새로운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미국 장의 특성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미국 증시예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상승을 했을 때는 반드시 조정이 따릅니다. 그래야 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여기서 급상승이 나오죠? 그럼 또다시 횡보를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횡보하거나 조정하고, 이런 시스템의 반복이라는 거죠. 분명히 오버슈팅 상태는 맞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상승 채널을 또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추이로 봤을 때는 현재의 상승 추세를 위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 가능성은 있다. 분명히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 이 지수에 몰빵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 지수 투자는 적립식 투자, 매달 내 돈을 월급에서 일부씩 떼어서 투자하는 방법,
플러스 내가 가진 목돈을 분산해서 지수가 떨어지거나 시장 상황이 나쁠 때 그때 들어가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분할 매수하는 거죠. 내가 목돈이 있는데 고점에서 다 때려 박는 것보다는 가격이 쌀 때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이때 2000년도 IT 버블 고점에서 이 미국 나스닥 지수를 샀다고 해볼게요. 어쨌든 장기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은 많은 수익이죠. 하지만 이때 IT 버블 때 고점에서 샀던 사람, 이때 고점을 벗어날 때까지 거의 7년이란 시간이 소요됐어요. 굳이 고점에 많이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내가 가진 목돈을 잘 분산해서 시기와 가격에 따라서 분산 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이 ETF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죠. 특히 이 QQQ, 나스닥 ETF, 이건 지금 제 채널에서 매달 적립식으로 사는 그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요. 스파이는 10년 동안 연수익률 14%, QQQ는 연수익률 20%입니다. 매년 이렇게 14%, 20% 가까운 수익을 계속 내왔다는 거예요. 이 스파이가 종전에 10% 정도였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14%로 평균 수익률이 올라갔죠. 성장주의 가격 추이에 따라서 수익률은 변동됩니다. 단지 이 지수에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거나 하락할 때 상승하는 그런 인버스 상품, 여기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스닥의 수익률이 다소 높지만 변동성은 더 크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시간이 없고 개별 종목을 찾을 시간이 없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세요. 우상향합니다. 예금이나 채권보다 훨씬 높은 복리 수익률을 여러분께 안겨줄 거예요. 워런 버핏이 지금까지 냈던 연수익률이 연 20%예요. 상한가 한 번 맞으면 30%죠? 근데 1년에 그 상한가 한 번인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수익률을 매년 20%씩 내왔더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투자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은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한 달에 10%, 20%, 큰 수익을 바라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초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해서 연 1, 20% 수익률 내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다면, 여건이 안 된다면 시장에 투자하면 됩니다. 단지 시장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과 개별 ETF에 투자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삼성전자, 그리고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삼성전자를 훨씬 많이 삽니다.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누구나 아니까. 공부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수익률은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2배 오를 때 소부장 업체들 10배 오릅니다. 결국 내가 많이 아는 만큼 선택의 범위가 높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 반도체 수혜 중소기업들 몇 종목이나 알고 계시나요? 즉 시장보다 많은,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지수에 투자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기간은 최소 10년이에요. 10년이면은 경제위기 한 번은 무조건 지나갑니다. 그 경제위기는 좋은 매수 시점이 되죠. 꾸준히 사 모아가면서 경제위기 또는 코로나와 같은 큰 눌림이 왔을 때 그때 많이 사는 거예요. 수익률이 극대화됩니다. 이런 지수 상품, 경기 시점에 따라서 몇 년 동안은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 손실을 볼 때, 가격이 낮아져 있을 때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년, 15년, 2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매달 적립식 투자 플러스 조정시 목돈 투자하는 방법으로 호황일 때 덜 사고 불황일 때 많이 사는 거죠. 시장은 여러분 등락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회가 계속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남들은 많이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다고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식은 등락하니까.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요. 그동안 나는 공부하고 준비하고 종잣돈 모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계좌를 보지 마세요. 수익률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살 때 그때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단기 투자, 중기 투자와 섞이지 않기 위해서 장기 투자용 계좌를 따로 만들면 좋아요. 그럼 미국 지수 투자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표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먼저 S&P 500 투자 상품, 여기 있는 거는 해외 ETF예요. 이 중에서 이 스파이가 대표적이죠. 스파이는 근데 400달러가 넘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싼 상품 49달러짜리 SPLG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셔도 돼요. 수수료도 훨씬 싸죠. 0.03%. 나스닥 상품, 이 VO나 IVV는 스파이와 운용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상품 중에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타이거 S&P 500 11,800원, 수수료는 0.07%. 그리고 나스닥 투자 상품, 대표적으로 QQQ가 있죠. QQQ는 근데 337달러예요.
37만원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상품이 QQQM 138달러입니다. 15만원대이기 때문에 한 주를 사더라도 큰 부담은 없어요. 수수료 또한 0.15%로 QQQ 0.2보다 낮죠. 그리고 우리나라 상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국내 ETF고 7만원이 좀 안됩니다. 수수료도 낮아요. 0.07.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상품을 잘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 지수를 살 때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개별 종목을 공부하고 사셔야 되고요. 또 해외 ETF, 국내 ETF 간에 세금 체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지금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5년, 10년 긴 추세를 보고 급하지 않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 6개월, 1년, 1, 2, 3년 단기간 보고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투자하는 10년, 20년, 30년 투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조급함을 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상승효과TV를 통해서 올바르고 건강한 투자 마인드 잘 가져가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